네, 그러면 오늘 한번 급발진 제대로 취재해 오신 우리 3프로TV의 류종훈 기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참 그동안 많았고, 네. 그런데 제대로 급발진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결함이라고 판명 난 적이 아마 없죠. 국내에서는 사실은 없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뭐 사건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매년 이제 판결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다 이제 소비자 과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계속 소비자 과실이에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되게 요즘 많이 쟁점이 되고 네.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좀 재판부의 변화가 요즘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준비한 이유도 그렇고요. 또 올해 이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좀 길게 끌어왔던 그런 판결들에 대한 최종심이라든지 또 1심 판결 같은 게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올 지금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지금 준비한 자료를 조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목 자체를 제가 소비자 완패했던 자동차 급발진 올해는 좀 달라질까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긴 적이 없다는 말인데 외국에서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자동차 결함이다. 네, 외국에서는 이제 2013년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토요타 캠리에 대한 이제 그런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나사라든지 아니면 니짜라든지 뭐 NTSB라든지 이런 미국의 조사 기관들이 다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도 못 밝혀냈어요, 사실은. 밝혀내지를 못하다가 미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컨설팅 업체인 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함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다시 해보고 재현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펌웨어 과정에서 잘못된 펌웨어가 되면서 이제 급발진을 일으켰다라는 게 지금 그 입증이 됐고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처음으로 법원에서도 이거를 사례를 인정을 해주면서 토요타가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이제 벌금을 물게 됐었거든요. 1조 원이나? 네. 당시 이제 1조 원이라고 하면 역대 최고 금액이고 급발진 관련해서도 또 최초로 지금 사례로 미국에서도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 이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급발진 비슷한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지금 매년 수백 건씩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뭐 완벽한 재판으로 가서 이긴 건 아직까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운전 이제 조작 미숙으로 보는 거죠, 대부분. 대부분은 이제 운전자 조작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운전자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수백 건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가끔 TV에서 네. 네. 사고 현장 이렇게 뭐라 그래요? 블랙박스 찍힌 거 보면은 갓길로 네. 가서 하면서 막 가는데 계속 그러면 악셀을 받으면서 브레이크 밟았다고 오해하면서 그리고 옆에서도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나?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이렇게까지 액션 취하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몰래서. 정말 네 이건 진짜 아직까지 다들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오작동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걸 한번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급발진이다 아니다라는 게 완벽하게 판별이 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지금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급발진이 그럼 과연 왜 나타나는가 그 의심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게 자동차 센서 결함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센서 결함. 또 하나는 이제 엔진이랑 또 이제 오일 펌프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브레이크 하드웨어,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자체에 대한 유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브레이크 센서에 대한 결함이 또 있으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재판부에서도 많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ECU라고 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장비 쪽에서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도 지금 판명 났듯이 소프트웨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잘못 작동을 하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그런 코드가 심어지면서 이제 결함이 나타나서 급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급발진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정부라든지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를 살펴보시면은 감정 방식도 크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블랙박스,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또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음향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 도로에 CCTV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차량에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또 엔진이 뭐 스키드 마크가 찍혔는지 아니면은 하얀 연기가 피어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얀 연기는 뭐예요? 하얀 연기 같은 경우는 불안전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기가 하얗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엔진 결함이라든지 오일 펌프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볼 수 있는 자기가 자료가 뭐 있고요. 정상적으로 자기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네, 그런 징후는 안 나타나겠지. 그렇죠. 그 정상적으로 뭐 악셀을 밟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가끔씩 실험이라기보다는 양발로 한번 밟아 보시면은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동시에 밟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에 대한 그 신호가 더 세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RPM은 올라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땡 소리 나죠.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훅갓이라는 말 써도 되는지 훅갓이. 네네네. 네,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수동 쓸 때 항상 이렇게 엔진을 한번 세게 밟아 놓고 기어 변속을 항상 했었잖아요. 그러라고 그랬죠. 네. 그런 훅갓인 것처럼 이제 엔진음을 듣기 위해서 약 동시에 밟고 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차가 앞으로 안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운행 데이터 장치라고 하는 ASD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장치를 지금 보고 이 차량이 어떤 게 지금 상태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말 그대로 블랙박스,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ED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DR 같은 경우에는 사고 조사 기록 장치인데요. 사고가 나타나기 직전 5초 동안에 과연 여기에 지금 스로틀 밸브가 엑셀이 얼만큼 열렸냐, 또 하나는 브레이크가 얼마나 잡혔느냐를 볼 수 있는 아, 거고요. 이게 차들마다 다 달려 있어요?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아, 모든 차들에? 모든 차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70년대 차를 타지 않는 이상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뭐 가속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뭐 액셀레이터,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거에 대한 작동 이제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를 또 감정을 하면서 지금 저 정도면 더 보고 감정될 것 같은데. 그러게. 운전자 과실인지 차 결함인지. 근데 안 돼요? 안 돼? 되게 어려워요, 사실. 네. 이렇게 지금 갖고 와도 양쪽에 지금 워낙 의견이 다르고 소비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이야기라기보다 입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또 양쪽에서 근거를 내놓는 걸 보면 각자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재판부에서는 소비자가 니들이 입증을 하고 그 제조사는 이게 아닌지 맞는지만 판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기조거든요.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 입증하라? 제조사도 니들도 그러면 아, 아니라는 걸 니들도? 입증해봐라. 소비자가 이게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니들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라는 걸 지금 계속 제출을 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간 몇 건 정도의 지금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혹시 생각을 얼마나 일 돼, 년에? 진짜. 네, 얼마 안 될까? 한 20건? 20건? 아, 제가 너무 볼 때는 20건은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본 저 사고 현장만 해도 10건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급발진이에요? 그럼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아닌 것 네. 같은데.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매년 경찰청과 네. 국토부에 조사 신고가 되는 걸 집계를 해봤더니 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에 987건이 6년 동안 네, 접수가 그럼 한 됐습니다. 100 몇십 건. 150건쯤? 150에서 200건 가량 지금 접수가 매년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첨예하게 다뤄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도 때 39건, 19년도 때 33건, 20년도 때 25건, 뭐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총 16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 조사 접수가 된 것만 집계를 한 것이고요.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에 집계된 거는 실제로 이제 여기는 포함을 시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이제 뭐 카틀이라든지 전문가들이랑 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적게는 100건, 많게는 200건 정도는 지금 매년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급발진이다. 아니다. 좀 어려운 게 많죠. 어려워요. 네. 근데 아까 그 사진에서 자기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서 나무 받아가지고 거의 뭐 앞에 그냥 다 망가져버린 차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급발진으로 내가 사고 났으니까 보상해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그렇습니다. 메이커 가서. 네네.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급발진도 아니까
일전 땡전한지 못 물어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급발진은 아닌 걸로 해줘? 그러면 내가 약간 안 이렇게 해주겠지. 하니까. 안 해주겠지. 일단은 어떻게, 통상적으로는 절대 안 해줍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흔히 말하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지금 우려도 유종훈 있고요. 기자가 그런 일 당하면 해주죠. 저도 안 해줄 걸요. 유종훈 기자가 당하면 해준다니까. 왜 줘요 그거를? 과연 아니, 해줄까요? 뭐 네. 블랙 컨슈머는 아니지만 네.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하고 뭐. 에이 설마. 설마요,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모델에 집중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생기면 이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없어. 그냥 정확하게 거의 차량 판매 대수랑 거의 일치해요. 맞아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노령층 운전자가 더 많다. 그것까지는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것 그것도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지금 되게 많이들 불신도 있고요. 못 믿기도 하고 사실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좀 뒤집어질 수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이제 BMW가 2018년도 때 이제 호남 고속도로에서 급발진 사고가 하나 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심에서는 BMW가 이겼습니다. 소비자가 졌는데 2심으로 이제 항고를 해서 넘어가서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BMW가 패소를 했어요. 당시 BMW 쪽에서 니들이 이야기하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시 판결이 날 때 BMW 측에 각각 유족의 가족들에게 4천만 원,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지금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BMW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상소를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네. 선이 있는 아유. BMW 차량이거든요. 와, 최종 저렇게 속도는 세게 달린다고요? 네. 야, 200km였어요. 시속 200km. 저렇게 세게 달려? 예? 야, 아니, 스톱을 안 하는 것까지는 뭐는데 저렇게 세게 달린다고? 네, 방금 보시듯이 이렇게 가드레일을 밟으면서 이제 운전자랑 동승자 부부가 다 사망 사고예요. 사망을 했거든요. 아유, 아니, 웃으면 안 돼. 네. 저렇게 세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건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2심 판결이 났고요. 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올해 안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최종 심리를 결과를 이야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제조사들이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무패였거든요. 불패였어요. 제조사 불패가 급발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급발진 관련해서 졌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사망 사고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좀 액티브하게 얘기했는데 저희 네. 두 분이 돌아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또 하나 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보가 지금 현재 볼보 하면 사실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네. 근데 볼보 차량도 급발진 사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것도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이 이제 볼보 S60이라는 차량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급발진 사고랑 다르게 에이다스라고 하는 운전자 보조 장치 있잖아요. 많이들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시는데 그 에이다스에 의한 지금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당시 운전자가 이제 전치 20주 정도의 지금 이제 상해를 네.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2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지금 볼보랑 현재 법정 소송을 붙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당연히 볼보 측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계속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그 영상이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박만 했거든요. 반박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재판부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니들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꼬투리만 잡지 말고 실제로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볼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급발진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제조사들이 선택하는 로펌이 하나밖에 없어요.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패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볼보에서도 김앤장을 선임을 했고 거기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계속 반박 자료를 내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맞네요라고 넘어갈 일도 지금 다시 재심을 하고 재심을 해서 심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보도 지금 올해 좀 있으면 3월에 아마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네.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1년, 2년 가면은
막대한 소송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이 만약에 패소를 하면은 네. 그 소송 비용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패소를 하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들 뭐 겁내하기도 하고. 아니, 네. 차가 뭐 차 한 대 가격이 아니라 차 뭐 수십 대 가격이 들 텐데. 근데 요즘 이제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국내에서 전문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네. 이게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사건을 모두 다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강릉 티볼리 급발진 사건이라든지 부산에서 일가족 다 사망을 했던 그 산타페 급발진 사건 이런 걸 지금 다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좀 어떻게 가져가는 평가보수로. 네 그런 거 방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 이런 거는 최소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분이 지금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BMW 승소를 한번 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들이 다 일로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보다는 모아서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더 법원에서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러면은 제조사 측에서도 증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고일수록.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는 판례가 없었죠. 전혀 없었던 건데 이제 네. 하나 생긴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볼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들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게 네.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DAS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그런 하드웨어가 다 결합된 거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그 SDV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판례로서도 지금 활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많이들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 하나는- 차량도 네. 있죠. 네? 국산 차량도 급발진 당연히 많죠. 예. 네.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 G80도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현대차가 승소를 했고 소비자가 네. 패소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항고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또-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급발진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사고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거의 전 소송이 다 제조사가 이기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제조사가 이기고는 있는데 네. 근데 국내처럼 완패는 아니에요. 아까도 방금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집계를 해보면 한 300여 건 정도는 이긴 전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완벽하게 그 제조사 과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과실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제조사 승소가 났을 때 가장 분노했던 거는 2016년에 있었던 이제 부산 산타페 이제 그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의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의 고무 링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여기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엔진 오일에 이게 흡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과연료가 분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세게 작동을 했다. 그런 이제 이유로서 이번에 그때 당시에 그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걸었던 건데 이게 1심, 2심 다 소비자가 졌어요, 사실은. 졌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게 많이 좀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엔진 자체가 리콜 대상 차량으로 엔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현대차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당시 이제 엔진에 연료 펌프를 공급을 했던 보쉬라는 회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또 많이 좀 분노를 했었고요, 사실 국민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5명이 탔는데 운전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4명이 다 일가족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또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운전자에게 운전자 과실로 형사고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은 무혐의로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심, 2심 다 패소를 했고 현재 지금 이제 대법원 심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BMW 심리랑 같이 묶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계속 지금 안 좋은 거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뭐 보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안 나오네요. 네. 어떤 영상이죠, 이거는? 이게 이제 부산인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산타페 영상인데요. 네.
지금 자막 보시면 차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되게 당황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네네네네. 저희 이제 컨테이너에 받고 이제 그때 네, 사망을 네. 하셨고요. 차량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완파가 됐죠. 완파되면서 되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1심, 2심을 지금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거처럼 이제 소비자 완패로 가진 않을 거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고요. 이전에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소비자가 증명하는 방식이 트렌드 그때 당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네. 제조사가 니네가 문제 없다는 걸 좀 증명하라는 것도 그쵸. 법원의 분위기 좀 변하는 그런 같이, 상황이라는 네. 거죠. 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는 네네. 법원의 지금 판단 스탠스로 바뀐 거고요. 또 강릉 사건도 지금 많이들 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할머니가 12살짜리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네네네네네. 갑자기 급발진이 나면서 사망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많이들 착각이라기보다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도현이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조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면서 급발진 관련돼서 이제 제조사에게 불리한 법안이 좀 어느 정도 마련됐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 발의는 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언제예요, 그게? 그게 2022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법안 발의가 됐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법 상임위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20대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폐기되는 거예요, 법안? 폐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재발의를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법률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망자의 아버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소비자만 불리했던 그런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기대를 해볼 만한 것 네. 같고요. 만약에 급발진으로 내가 만약에 느끼게 된다면 급발진처럼 차가 움직인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뭐 차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네. 어떤 조작을 하면 그래도 좀 피해를 줄이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발을 떼야 돼요. 가장 먼저 발을 떼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제로 오작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발을 떼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황하면. 근데 발을 떼고도 만약에 계속 가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유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에 압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전자신호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밟게 되면은 압이 빠져요. 그렇고 나면은 브레이크가 나중에 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부실 세게 밟아야 듯이 된다. 세게 밟아야 돼요. 이게 저희도 이제 트랙 가끔씩 이제 뭐 트랙 시승을 간다든지 테스트 드라이브를 가면은 거기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부실 듯이 세게 밟으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가 있으면 그럴 때는 같이 동시에 작동을 시키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변속기를 중립기어로 바꾸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해도 모든 걸 해도 안 됐을 때는 이제 가드레일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어디 부딪힐 때가 이렇게 있으면 쓱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정면 충돌 안 하게. 네, 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찰을 근데 활용하는 그 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쉽지 너무 않겠죠. 있어요. 어렵죠. 예. 그래도 안 될 경우엔 결국에는 아까처럼 전봇대를 들여박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차를 포기를 하라는 거죠. 차를 포기를 하면서 나의 생명은 어느 정도 지키라는 거예요. 점점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네. 위험해지는 거니까. 전봇대와 만약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네. 나무를 나무를 들고 박아야 가시면 돼요. 됩니다. 전봇대를 하면 뭐 이게 충격 흡수가 안 돼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나무는 근데 나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제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충격 흡수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시동을 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동을 네. 끄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죠? 시동을 끄면은 핸들이 잠겨요. 아. 그러면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제어불능이네.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유재용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